안녕하십니까. 미래프로퍼티 그룹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부동산을 계약할 때 공동명의나 단독명의가 좋을지 호주 변호사님이신 JHP의 박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HP 로이얼스의 대표 변호사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주에서 부동산 구매할 때 명의를 어떻게 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는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잘못 설정이 될 때 추후에 이혼, 상속, 구조 간의 세금 과정에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호주에서 계약할 때 공동명의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으로 할 때 이제 어떤 명의들이 있을까요? 명의 구조는 대부분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 명의로 분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joint tenants, 그리고 세 번째는 tenants in common으로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처음 이제 단독명의 말씀하셨는데 단독명의의 장점과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단독명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점은 그 명의자분께서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실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다른 분과 재산을 나누지 않고 본인 지분이 100%인 상태로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고 소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이제 결정권과 이득을 다 온전히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조금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조인트 테넌츠 같은데 그거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조인트 테넌츠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실질적으로 하나로 보는 공동명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넌츠 인 커먼이랑 달리 지분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 공동명의로 묶어서 하나처럼 보이게끔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인트 테넌츠는 명의 자체가 50대 50인 건가요? 세법상으로는 50대 50으로 계산은 되는데 실제로 비율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은 다른 한 분이 그대로 그 지분을 인수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인트 테넌츠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유언장이 없어도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분이 다 명의를 이제 가져오실 수 있는? 맞습니다. 실제로 절차도 상당히 간단하고요. 네,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다른 한 분이 그대로 지분을 다 인수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tenancy in common 그거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테넌시 인 커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분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분도 원하시는 나름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50대 50인 경우도 있고요. 90대 10, 99대 1 경우에 따라서 지분이 다르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테넌시 인 커먼에서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세요.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본인의 독립된 자산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게 좀 더 안전한가요? 이런 또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통 부부처럼 단순하면은 조인트 테넌츠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계세요. 특히나 이제 거주용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실 사항이 없으신 경우는 조인트 테넌츠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 그리고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시고 싶으신 경우 혹은 부부가 아닌 가족, 지인, 친구들과 구매를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테넌시 인 커먼이 자기의 자산을 보호한다는 개념에서 더 맞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또 이제 헷갈리시는 게 은행 대출 구조랑 실제 이제 소유 구조를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저희도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대출 구조랑 소유 구조는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대출 구조는 아무래도 론 브로커님이나 은행의 전문 상담이 또 필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세무 상담도 받으신 다음에 저희한테 어떠한 구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와 또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서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합할지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제 앞에 이제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좀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조인트 테넌트의 단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분이서 같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구조고 지분제가 없다 보니까 세제 혜택이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세무사, 회계사님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50대 50 구조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조인트 테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넌트 인 커먼 같은 경우는 지분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다른 분들께서 그 지분을 온전히 고스란히 받는 게 아닌 그 지분을 원래 소유하시던 분의 유언 아니면 상속 순서대로 집행이 된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 명의를 그 가족이 아닌 뭐 가족의 경우도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이제 공동 투자라든지 이런 지인들, 친구들과 같이 예를 들어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사결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항상 지분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이제 공동 투자자 분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단독명이면 이 집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온전히 본인의 것이라는 점에서는 맞지만 그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예가 이혼 소송 관련해서 우리 다음 또 영상을 네. 또 준비를 했는데 네, 그 다음 이혼 관련해서는 그게 100% 맞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아무리 개인 명의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변호사님, 그럼 호주에서 이런 명의는 과연 언제 결정이 되나요? 명의를 가장 결정짓는데 중요한 시점은 계약할 당시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조인트 테넌트로 하실지, 테넌트 인 커먼으로 하실지, 아니면 단독 명의로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외국인 같은 분들은 FIRB, 외국인 투자 승인이 필요하다든지 스탬프 듀티가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구매하시는 과정에서 명의를 결정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무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조금 이게 좀 눈에 띄는 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좀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이제 실무 경험이 있으실까요? 구매하실 당시에 변호사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구매자에 껴있는 경우 단순히 영주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스탬프 듀티라든지 외국인 스탬프 듀티라든지 혹은 FIRB에 대한 업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무를 하다 보면은 먼저 서명을 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 경우에 따라서 스탬프 듀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된 부분인데 공동명의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계약을 다시 파기하고 재계약시켜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다른 결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계약 미리 서명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에서 부동산 구매할 때 공동명의의 3가지 명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호주에서 부동산 구매 시 명의 관련 궁금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미래프로퍼티 그룹의 더보기란에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